오늘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박지성의 강력한 비판 의견이 나온 다음날 바로 이사회를 서면 결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축구팬들의 정몽규 퇴진, 홍명보 사퇴에 강력한 거부로 맞선 것입니다. 최근 축구협회와 홍명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조용히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눈꽃만한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막가파로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를 위해 홍명보가 왜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지 엄청난 시위와 반발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미 정몽규와 홍명에게 찍힌 박지성과 박주호를 보호하는 움직임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정몽규와 홍명보의 눈치를 보는 인간들도 대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당장 대표팀 감독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명보의 실체를 연도별로 몇 가지만 정리해봅니다. 간단하게 1994년, 95년, 98년, 2002년, 2014년 사건들만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축구팬들은 홍명보의 2002년 스페인전 당시 장면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며 활짝 웃는 모습에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묵하고 남자다운 이미지의 한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인내한 감동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한국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사고를 줄줄이 친 선수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모아보면 충격적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입니다. 1994년 7월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 노골적인 항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비쇼베츠 감독에게 교체 선수 출전 지시를 거부한 것입니다. 한때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를 두고 선수가 저러면 안 된다는 충고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었습니다. 비쇼베츠 감독은 홍명보를 원래 포지션이었던 미드필더로 다시 끌어올려 45분 동안 전술 운용을 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으며 후반전 홍명보의 체력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수비수 위치로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기성용이 수비수이면서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선수로 등장했는데 그제서야 비쇼베츠가 홍명보를 전추 플레이메이커로 키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1995년 한국은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잠비아에게 패했습니다. 이미 예선에서 쉽게 승리를 했던 팀인데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습니다. 다음 해에 열린 1996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은 이란에게 6대2로 참패를 합니다. 이 경기는 일명 식스투 참사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기록된 경기 중 하나가 됩니다. 이 경기로 박종환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998년 한국 대표팀은 차범근 감독의 지휘하에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당시 축구대표팀 선수였던 하석주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백태클을 가했고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석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로 역전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 때문에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은 사령탑에서 경질당했습니다. 그 후 하석주는 차범근 감독에게 미안하다며 피해 다닐 정도로 정말 감독님에게 죄송하다라고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차범근을 만난 하석주는 차범근 감독에게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차범근 감독은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다. 왜 그리 마음에 담아두느냐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표팀 선수들 중에 차범근 감독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홍명보입니다. 홍명보는 차범근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네방네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런 이유로 차범근을 찾아가지도 인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는 4강에서 만난 터키전에서 홍명보의 수비 실수로 11초 만에 점수를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3으로 아깝게 패배하면서 월드컵 동메달을 놓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명보의 와이프인 조수미 씨가 유상철이 패스를 잘못했다라고 지적했고 유상철 부인이 반박하면서 두 사람 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홍명보가 유상철을 호출해서 성질을 부리며 혼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상철은 나와 내 와이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반박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상철은 홍명보가 있는 곳을 피하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홍명보와 단 한 차례도 같은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 홍명보는 LA 갤럭시로 이적합니다.
월드컵 직전에 일본에서 포항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몇 달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당연히 포항은 갤럭시의 이적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그 유명한 백태클 퇴장으로 대표되는 태업을 응수하면서 결국 포항이 이적을 승인하게 됩니다. 포항은 17억 쓰고 데리고 와서 6개월 만에 위약금 명복으로 83만 불만 받고 LA에 보내주게 됩니다. 홍명보는 LA 출신 재미교포 아내와 자녀의 교육 때문에 갑자기 LA행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성적입니다. 당시 손흥민의 엿먹어야 합니까? 라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H조에서 1무 2패라는 충격적인 졸전을 하고 6월 30일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너 때문에 졌어, 근조,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선수들을 향해 호박엿 사탕이 날아들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엿먹어라, 엿먹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홍명보와 선수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대회에서 맹활약을 한 손흥민은 인터뷰에 앞서 이 엿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말해 현장의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당시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인맥으로 선수를 기용해서 한국 축구가 망했다라며 홍명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돌아온 2014년 7월 7일 홍 감독이 월드컵 이전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에 78평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4월부터 땅을 보러 다녔고 최종 계약일 역시 5월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땅명보라는 별명까지 생기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선수단이 현지에서 즐거운 분위기로 회식하는 영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개된 영상의 선수들은 지나치게 흥겨웠고 여성들과 어울려 노는 선수들도 포착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들 격려 차원의 회식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유임 발표 이후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홍 감독은 결국 감독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홍명보는 나를 비웠다, 내 안에 무언가 꿈틀거렸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울산 HD를 가차없이 버리고 연봉 30억 원의 3년 계약의 대표팀 감독을 욕심내었습니다. 2014년에 한을 풀어보겠다거나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자랑했습니다. 발표 이후 홍 감독은 세계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에 도움을 줄 외국인 코치 후보를 면담하기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외국인 코치 2명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이임생 이사는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술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 조건을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장난치냐, 한국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유럽의 외국인 코치는 왜 필요한데?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정몽규와 홍명보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지성과 박주호는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